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요 경마에서 이제 말이 출제 등록에서 이제 취소가 된 말이 한두가 있어요. 로얄 정성이라고. 네. 이제 마주 부분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고 있죠. 아직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 퇴근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 각 사이트나 각 그 예상지 쪽에도 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뭐 그런 공문식의 이 문자들을 받았다는데, 아마도 그 김양호 마주는 원래부터 좀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 마주협회 쪽이나 마사회 쪽에는 굉장히 좀 이 민감한 작용을 많이 했던 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역시도 갑자기 이제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이 사방팔방으로 좀 알아봤더니, 이 마주협회 측에서 일단은 좀, 이 탈퇴식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아마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관리비 부분하고도 명목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좀 자세한 내용이 아마 이 마사회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좀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격 상실로 인해서 말들이 이제 취소가 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하작거리가 있겠죠. 물론 분명히.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부산 경마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패러디드 포머레이하고 김용훈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신랄하게 했는데, 어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오죽하면 탔겠느냐,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김용훈 기수를 좀 감싸는 듯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금요일날 꺼냈던 것은 대다수의 경마 팬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 이제 경마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은 책자에 이제 딱 보면은 질주습성이 있습니다. 질주습성 잡는 난이 있는데 선행, 선입, 자의, 추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들이 뛰는 질주습성을 이제 번호대로 매기는 건데, 선행이 앞서서 한 칸이 더 있는 예상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주입니다. 도주. 예전에 따지면은 자당이란 말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당. 자당이 도주예요. 선행하고 도주는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패러디드 포머레이는 제가 볼 때 선행말을 넘어선 도주마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마 팬들이 그걸 알고 화를 내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도주말을 자꾸 타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경마 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데, 어쨌거나 일요일 경마에서는 그 부분까지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고, 토요일날 경주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고 6등급 마필들 8대 접종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이번 1경주는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이게 경주가 하나 취소가 됐습니다. 경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경주와 1일 2경주가 분할이 된 시점.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이 분할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전개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금 편성을 만났고요. 여기 출전한 마필들 모두 뭐 자신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축제 메이킷이 이번 새벽주 교시의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 지난번 뛰었던 마필이, 그러니까 데뷔전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 전부 다 확실히 낮은 모습이고 좋아진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 좋은데 이혁 기수가 참 인기만 갖고 입상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복병 말들로는 그냥 참고서 기가 막히게 터트리는데 왜 인기마들이 못 들어오는지 답답한 마음인데, 하루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3번 열퀸이에요. 지난번 정평수 기수가 기세했는데
앞에 잘 붙였다가 중반에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더니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이 수 없는 경주에서는 그런 말들이 일단 호조건입니다. 당연히 좋게 뛸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인기마필들이 뭐 이혁 기수뿐만이 아니고 이찬우 기수도 이제 가끔 인기마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안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일본 클린업 드림이나 라운 메이커처럼 이렇게 034 쪽 끊어진 말들이 아닌 주행검사 이후에 기림 득발하면서 경주를 망쳐놨던 말이 6번 머루랑이거든요.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인기마필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말 정도는 돼 보입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저는 6번 럭키 미스터런 마필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이 데뷔전 이후부터 체중이 굉장히 좀 찌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밥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자, 아마도 당일 현장에서 체중이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중점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발주 연습까지 병행하면서 탄력감 좋아진 내용까지 6번 럭키미스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편성이 약해서 지금 럭키미스터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을 안 볼 수가 없죠. 편성이 약할 때 뭐 말들이 하위급 말들 중에서도 하위급 말들을 탈 때는 마칠 인삼을 대입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문세영과 페로비치가 눈에 띄는데, 러블리데이하고 골든스텝. 골든스텝은 지난번에 리드머니 OP300 어쨌든 상대들이 다 강했습니다. 4차까지 왔던 말들이 다 입상을 다음에 했고, 러블리데이도 지금 편성을 오랜만에 이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기승기수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1300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제가 원래 이 마필 때문에 조금 강하게 좀 때려보고 싶었던 경주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편성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은 인기마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1번 풀 개인이라는 마필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 자, 전보다 확실히 낮았다는 지금 액면상 보는 발걸음도 그렇고요. 마방에서도 그렇고, 편성까지도 잘 만난 만큼 경기가 좀 의지까지 다분히 나올 것이다. 1번 풀 개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으로 봐줘야 될 말이 이제 7번 황금주파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6전, 7전, 10전까지 다 뛰어본 애들입니다만, 황금주파는 딱 1전 뛰었어요. 근데 1전 뛸 때 갖다 때리려고 그랬습니다. 말차가 왜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붙여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걸음이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마체 작은 말들은 이렇게 한번 뛰고 나면 차후에 좀 잠수 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훈련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수영 조교까지 병행하면서 지구력 보강을 한 점으로 볼 때는 한 번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편성 때문에.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눈에 보이게끔 이제 감량 있는 문나이트, 그 다음에 뉴캐슬, 프라우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말들, 그 중에서는 이제 프라우드가 좀 나은데, 이게 눈에 보이는 애들보다는 눈에 안 띄는 애들이 이런 편성을 만나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외곽에 있는 고센이란 말입니다. 계속 실전을 지금 1월달, 3월달 경주도 다 이상하게 탔어요. 그리고 재검 봤는데 재검도 이상하게 타고, 전체적으로 다 이상하게, 하여튼간 제대로 풀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꼭 사고를 칠 때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4경주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제가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성원현 얘기 한 마리 들어보고요. 얘기를 나눠보죠. 자, 성원현. 예, 저는 조인건 기수가 정지로 인해서 지금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7번 트리플 챔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월달 뛰고 나서 약간의 공백, 한 2달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태 많이 좋아졌네요.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까지라면 늘어난 부담 중량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는 7번 트리플 챔프는 데리고 갑니다. 성원현 얘기도 했고, 그런데 나머지 팔리는 인기마 중에 불안 요소가 있는 말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준메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마에 연연한다면 먹을 게 없죠. 이번 경주 바람 잡아줄 말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바람 잡아주는 말들을 도려내고, 남들의 눈에는 긴가 아민가 합니다만 저한테 확신이 있는 마필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7번 트리플 챔프와 나머지 딱 2마리 마필만 더 데리고 가면서 오전장 승부를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경주는 송원현이 준메인으로 들어갑니다. 1000m하고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인데 혼전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 관심바 한도를 추천을 하고 송원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어떻게 타라자 곰곰이 봤습니다. 재검받고 나오는 마피입니다. 장산 천하가 되겠고요. 자성군주란 마피라고 재검을 받을 때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뛰는 자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개 쓰임, 점도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늑발하고 말과 싸우면서 이걸 도대체 재검 위에 가는 건지 안 가는지도 모르게끔 탄 그런 마필이 장산천하인데 정상 주기에 나왔고 거리도 맞는 1000m에 나왔고 지난번에 거리가 안 맞아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장산천하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성원이. 네, 이번 경주가 터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주 맞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배팅을 들어갈 때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다면 충분한 배팅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기승했던 기수나 조교를 담당해왔던 기수, 그리고 이번에 기승하는 기수의 자신감들, 그리고 마방에서 역시 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필에 붙여서 강하게 때릴 노림수 마필, 현장에서 제대로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내용을 갖고 붙는 송원현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국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현. 네, 8번 브라보 진선미인데요. 지난번에는 5번 게이트였지만 외곽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경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8번 게이트인데요. 지난번보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초반 스타트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수월한 전개, 그리고 따라가면서 더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브라보 진선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대 설명 들어갈게요. 우선 합작품입니다. 개걸음을 만들어 놓고 9월 11일 날 개걸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수훈 기수 부산에서까지 왔는데도 말이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이 합작품이 마탱이가 간 거 같구나. 그랬더니 지난번에 또 다시 앞에 붙이면서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또 이현준 기수로 안장 변화 오면서 병합조교도 시키고 컨디션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한 마리는 새벽 불꽃인데 제가 김옥성 기수가 기승할 때 2번을 추천했다가 2번 다 물먹었습니다. 1-3착으로. 그것도 문세윤 기수하고 다 붙여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10일 날 반마, 3분의 3 마신 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샤커맘하고 붙어서 들어왔는데 마상 기자가 끼는 바람에 못 먹고. 그랬더니 이제 김옥성 기수에서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문세윤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들의 접전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7경주 갑니다.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1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이번 마필도 부담 중량은 좀 높은 마필인데요. 이번 레드우드입니다. 자, 페로비치 기수가 지난번 1000m의 거리를 기승했었는데 거리가 좀 짧았다는 판단이고 거리만 조금 더 길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굉장히 좀 궁금한 마필이기도 합니다. 1300이라는 거리 충분히 뛰어봤고요. 이번 새벽주 교시 전부 다 좀 이 컨디션 자체 그리고 이 조교 강도까지도 좀 올렸다는 마방의 내용이 있는 만큼 1번 레드우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금봉왕입니다. 박태준 기수에서 이찬호 기수까지 갔는데 박태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좀 실망이었어요. 말 타는 게. 그리고 지난번 탈 때는 옥녀봉이 사실 잘 탔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고 이제는 다시 주전 기수인 유수환 기수로 왔는데 유수환 기수가 이제 7월달 경주 때 이 말을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잘 끌고 왔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클레이슛, 슈퍼대물, 초음볼트 이렇게 되는 전력들 중에서는 뚝심면에서는 초음볼트의 손이 먼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8경주 갑니다. 1300m 국 4등급 핸디캡 9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저는 7번 영롱을 추천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장산 놓기 영롱 사실은 먹을 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또 배팅하시는 분들은 좋아했던 배당이 형성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 영롱이 저는 앞으로도 이 영롱이란 마필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릴 텐데 분명히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스피드가 조금 부족한 게 이 마필의 단점이었는데 지난번 완벽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던 게 영롱이기 때문에 저는 영롱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8월 달에 이찬호 기수가 탔었는데 그때 채찍을 놓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가장 채찍 횟수 놓치는 횟수가 많은 게 이찬호 기수인데 앞으로는 좀 놓치지 않고 좀 잘 잡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채찍을 손목에 붙여서 그냥 떨어뜨리지 못하게 뭐 붙이는 방법을 쓰든지 이 기수는 어쨌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공백 이후에 나와서 무리했던 성원마루는 이번에 뭐 거리도 줄고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좀 걱정되는 말은 룰주입니다. 룰주. 어쨌거나 8월 14일 날 영농이 채찍을 놓쳤을 때 들어왔던 말은 룰주이기 때문에 역학관계가 작용이 된다고 그러면 룰주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우리 1700 국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한 4-5도 되겠죠. 여기서 바람 잡아줘야 될 말과 때려야 될 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노릴 때 저희는 버려야 먹는 거고요. 그래야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들어갔다가는 먹을 게 없습니다. 페리뮤추얼의 경마는요. 자, 남들이 보는 말을 저희는 약하게 볼 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스를 이번 구경주에 확실히 노리고 들어가서 아주 진행, 엑기스만 뽑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장 상황을 볼 테니까 서울 구경주에 같이 함께 하신다면 제대로 된 한방 찍어 올 수가 있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 갑니다. 14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님. 네, 이번 경주가 저는 토요 경마 가장 좀 혼전기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번 은빛하니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승군전이 이찬호 기수, 이번에는 송지설 기수인데 분명히 이 마필이 지난번보다 확실히 좀 좋아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은빛하니를 좀 중심에 좀 세워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식경주가 혼전입니다. 그리고 주로 영향도 많이 따를 거예요. 주로 영향도. 그래서 오전장 주로를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11주 만에 나온 진달래의 체중 변화까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200경주면 모르는데 1400경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행과 관절염으로 인해서 훈련은 직전보다 좀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가 선행 일변도의 주로라면은 팔을 살려놓을 빵수를 한 50% 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진달래 체중의 변화가 뭐 많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터질 소지가 있는 경주로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식경주는. 어차피 뒤에서 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난번에 탔던 모습 보니까 갈라켓을 이 이철경 기수가 말을 잘 못 끌어내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 하정훈 기수가 탄 거 보니까 말을 끌어낼 줄 알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정훈 기수로 다시 온 갈라켓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력이 있는 말도 역시 또 공백이 16주 만에 나오는 우승하우스도 또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라든지 우승하우스라든지 이런 말들의 컨디션 체크가 돼야만, 현장에서 돼야만 이게 배당이 터질 경주인지 아닌지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경주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푸는 것보다는 현장의 마필 상태까지 좀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선은 저는 갈라켓을 얘기를 하겠고 성원이는 은빛하니를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일 메인 승부처는 11경주입니다. 자, 2300m 1등급 경주입니다. 총 8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을 다 드러낸 마필들입니다. 당연히 1등급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늘어난 거리 때문에 호재를 부르고 있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늘어난 거리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워하는 마필이 인기를 얻는다면 완전히 잘라내겠고요. 자, 쾌재를 부르고 있는 마필 중에 마필의 상태까지 너무 좋아서 마방에서 도저히 승부가 아니고는 안 되겠다. 아주 장담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 배팅에 충마로 해서 강하게 노릴 노림수 마필이 또 은근히 또 인기조에서 밀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11경주는 능력은 드러나 있지만 저는 중배당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배당 쪽을 겨냥해서 제대로 때릴 수 있는 막권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항구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항구라 여러분께 성원이 열심히 뛰어다닌 정보로 선물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12경주로 갑니다. 거리 1200 2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 네, 이번 큐피드 총알인데요. 지난번 2등급 경주 좋은 모습으로 우승. 물론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필이 굉장히 좀 이 근성 좋아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던 게 지난번 경주인데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은 발걸음 자체로 편성까지도 해볼만하게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예. 자, 금화래피드가 1200경주예요. 부중이 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대가 위너레드라는 데에 대해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네요. 그 민원애들은 뭐 바로 1군에 가서 입상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화 레피드의 걸음 신장세를 인정 안 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애들이 이제 7이나 9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안장하고 거리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높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이나 9 이런 마필들도 좀 신경을 좀 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어쨌거나 라스트 경주는 3번 금화 레피드의 강공 그리고 제가 볼 때 금화 레피드가 그대로 선행을 나가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더 갖고 있다는 점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자, 토요경마 혼전 속에 중배당 막건들이 많이 나올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마가 월초 월말이 없어요. 매번 터져대니까 그리고 현장 상태 또 체크해야 될 경주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신경을 쓰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경마 제주경마 위닝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신사고 위원 불러보고 오늘은 경주에 집중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네. 자, 토요경마 준비 많이 했죠? 아, 네. 그래요. 오늘은 뭐 다른 얘기 뭐 금요일날 다 얘기했으니까 금요일날 타는 거 봐야죠. 금요일날 곽영남이 타는 거 보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날 또 안덕수 이런 애들 타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고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자고요. 어떻게든 열심히 좀 타게끔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경마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저희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래도 저도 좀 어제 방송 찍은 걸 보면서 김용곤 기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게임 봤는데 참 거기도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 제주 경마 전문가로서 더러블의 부산 경마의 그 해당 경주를 보고서 느낀 점이 어때요? 물론 신사고 위원님 제주 경마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서울 경마 더러블의 경주들도 배팅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당연히 그 말은 뭐 최근에 대상과 특별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그렇게 당연히 선행을 가야 될 말이 그렇게 않다고 물론 뭐 결과까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경마도 두 마리씩 꺼내놓고 양동 작전을 펼치면서 선행말 갖고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또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경주가 일단은 대상 경주급이었고 그 다음에 입상 가능마가 세 마리로 압축되어 있는 완벽하게 좁혀져 있는 그런 경주에서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거나 저희 제주경마 오늘 좀 잘 풀어보고요. 또 기수들 어떻게 타는지 한번 잘 보죠. 자, 1경주 900m입니다. 3세 이하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편성으로 볼 때 뭐 강자들은 없어요. 이제 휴양 이후에 나온 말들은 신사고 위원에게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기존마 중에서는 8번 절대자가 지금 부담 중량이 62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본기가 우세한 말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경주 이런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도적인 늦발도 있었고 안으로 늦게 추진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15초를 끊었다면 이번 경주 경쟁력은 충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8번 절대자를 추천을 하겠고 자, 신사고 위원. 네. 절대자 이외에 신사고 위원이 3개 보고 있는 마필이 있다면요? 저는 그 2번만 날개인데요. 사실은 이 말은 제가 과거에도 올해 봄에 여러 번 쫓아내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컨디션을 잘 알고 있는데 최근 휴양하다가 2번 정도는 지금 지난주까지였습니다. 말이 정상적인 그 과거에 좋았을 때 그러한 성질과 컨디션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지난번 뛰고 나서 이번에 연속을 준비하면서 말을 보니까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서 성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말은 약간 좀 칸칸한 성질이 올라와야 되고 좀 그런 좀 기질이 있는 그런 말인데 휴양을 따라서 약간 좀 둔한 상태에서 이제 좀 경주를 하면서 좀 고유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예. 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광해신천하고 녹색비오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애들이 이제 거의 12주씩 공백을 갖고 나와서 얘들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3번과 9번의 컨디션 체크 좀 해주죠. 예, 참 애매한 상황이 일반 애들이 지금 12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13주부터는 주행 검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주 만에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9번만 녹색비오 이 말은 기본적인 능력에서도 이 3번만 광해신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한 말로 볼 수 있겠고 휴양 이후에 훈련 기간도 짧았고요. 아직은 약간 좀 말이 좀 둔해 보이는 준비가 덜 된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3번만 광해신천입니다. 광해신천은 충분히 능력도 되는 말이고 지금 휴양 갔다 오면서 꾸준하게 한 2주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이상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말이 상당히 둔했고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 말이 더 좋아졌다거나 뭐 좀 관리가 잘 돼서 왔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지금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서 지금 한 컨디션은 과거에 한 80% 정도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3번은 좀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이 상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번과 9번의 휴양 컨디션 중에서는 3번이 좀 그래도 낫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경주로 갑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역시 강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한남이 아니고 이제 김한남이죠. 제가 이제 제주에 있는 예상가 중에 이제 신사고 위원도 제주 전문가 예상가입니다만 또 저하고 나이대가 또 비슷한 전문가 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남이라고. 근데 자꾸 김한남이 기수만 보면 그 강한남 그 예상가가 생각이 나서 제가 발음을 그렇게 하네요. 자, 어쨌거나 파장. 지난 10월 7일 경주보다도 걸음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물고 튀는 맛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뭐 강한 추진 없이 그냥 말을 독려만 하면서 들어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록대만 다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인기만입니다만 또 김한남 수습 기수입니다만 지난번 탔던 만큼만 타주면 된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자, 추천마 있다면요? 1번마 휘차기를 봐야겠는데요. 네. 휘차기가 보면 최근 2번 경주 사이에 뭐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경기를 아주 잘 풀어갔던 경주였고 물론 좀 불량주로에 좀 가벼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뭐 좀 걸음발이 괜찮은 말이고 말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지금 체구가 성장을 하면서 좀 힘이 차가는 과정이에요. 지난번에 그 일본 공사초 때 이 선입 전력이 지금 우연히 나온 게 같지 않고요. 말도 보니까 이번에 한결더 말이 매끈하고 지금 좋아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1번마 휘차기도 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번 송악대장이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상당히 무리한 경주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경주들을 보면 03초 때 기록들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좀 무리를 했는데 이번에 무리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은 어떤가요? 이 말은 참 이 나연아 기수가 여러 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참 인기를 모으고 항상 실망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경주는 휴양 갔다 와서 오랜만에 뛴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었고 이번에 안쪽에 내려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으로 타면 한 3차권 정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걸음이 여기서 크게 늘어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나연아 기수가 어떻게 타주는 말에 따라서 순위 변경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경주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거리 800m, 제주 3세 이하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역시 지난번 경주 때 뛰었던 모습, 외곽 선입승 이후에 선두권 잡고서도 마지막 끈끈한 끈기로 용현양한테 마지막에 목차로 깨졌습니다만 그 용현양이란 마필도 뭐 근간에 잘 탔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라고 평가해준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번 광해청명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신사고 의원. 네, 6번가 한라비행이에요. 한라비행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모마가 한라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마들을 보면 개선문이라고 좀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최근에 안 나오는데 이 말은 더 뛸 수 있는 말 같아요. 한라비행은 아직 뭐 어미말에 대한 형성도 좋은 말이고 꾸준하게 지금 훈련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도 보면 10번기에 있었지만 서둘러 나오면서 또 한결 늘어난 걸 보였기 때문에 6번이 또 연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석 기수는 지난주 보니까 파이팅이 좋아졌더라고요. 하긴 뭐 그런 것도 왜냐면 이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잘못을 한다가는 이제 잘못될 그런 소지가 있는 기수들 중에서도 제일 고참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즘 타는 거 보면은 가장 열심히 좀 타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복병만 한두가 있다면요. 복병은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인기만 5번, 6번 기본 막군으로 봐야겠고 삼복승 쪽에서 뭐 7번, 10번 정도만 도전을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보고 싶어요. 신마들은 아직은 약해 보이고요. 예. 7번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예. 이게 갑자기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오는데, 예. 참 뭐 기수가 지금 경훈이가 타다가 홍건이가 좀 안 맞았던 것인지, 다시 또 경훈이를 불러왔는데, 말은 이상이 없는데, 참, 이 말이 원래 습성이 추입 습성인데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이 말에 대한 판단은 좀 까다롭네요. 예. 그래도 지난번에 뭐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5번, 6번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7번, 10번 순서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거리 800m, 제주 4세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호 젠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경주 때도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 제주 경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주에 막아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경주들입니다. 금요일 제주 메인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제주 메인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내용으로 붙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골라놨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4경주는 오늘 제주 5경주와 마찬가지로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매번 나눠먹는 애들이죠. 돌려맞고 나눠먹고 이런 놈들의 승부 의지 판단을 하고요. 전개 분석에 들어가서 압축되게끔 12마리입니다만 3도 압축으로 골라놨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싹 지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워놓고 3도로 중배당 낙관의 포커스에 맞춰서 제주 메인 승부를 제대로 찍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는 제주 실패를 봤습니다만 근간 제주 메인 승부는 90%대가 육박하고 있다는 점 경마팬 여러분들 꼭 알아주신다면 좋은 적중이 나오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예요. 예전에는 단촐한 마리수 없는 경주를 골라서 배당을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했는데 이제는 배당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마리수가 많은 경주들을 골라서 나옵니다. 어쨌거나 출사표 들어보고 제대로 된 적중 한번 만들어보기 기원해봐야죠. 자, 신사위원 5경주 출사표. 아, 네. 이 경주도 뭐 12마리 나오는 편성이고 최근에 보면 좀 기록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핸디 조정 플러스 5kg, 6kg 상당히 이런 핸디 변화 때문에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을 봤을 때 눈에 띄게 올라온 말이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충만로 해서 볼 수 있는 입장이고요. 상대마 중에서도 좀 불안한 인기마 뺄 수 있고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2마리 정도로 한 3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배당 이상까지 포인트 맞추고 가나요? 네, 어차피 여기는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5경주 신사고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또 말의 상태 변화를 확실히 읽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같이들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인데 확실한 승기를 좀 잡아주기 바랍니다. 네. 자 6경주입니다. 거리 14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관심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마필이 있는데 우선 신사고 위원이 추천하는 말이 있다면요. 일단 인기마 쪽인데요. 1번만 1대 대왕입니다. 1대 대왕이 지난번에 사실은 이만은 900m에서 2착을 하고 좀 올라간 말이기 때문에 1000m는 어떨까, 1400은 어떨까 싶었는데 1400m 끝걸음이 죽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좀 선행도 못 갔고 늘어난 거리와 좀 전개가 쉽지 않았는데 나름 1400 잘 버텨낸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고 박성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박성환 기수 지난주에 처음 이 제주 경마장에서 말을 탔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성환 기수의 첫 입상, 우승 이런 부분 한번 관심을 갖고 싶네요. 예. 무적전차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무적전차도 지난번 뛰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이 말은 채식이 안
좋고 약간 좀 마찰이 얇은 말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이 좀 더 불고 나와야 좀 좋은 그런 말인데 충분한 휴식 이후에 지금 정상 패턴으로 훈련 강도 높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승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3착 승부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편성이 평소에 비해서는 약한 편성이고요. 충분히 8번도 지금 강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쳤다가 이제 들어왔던 10번 명품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될 텐데. 명품왕제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많이 좋아졌다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번의 느낌은 지난번보다 더욱더 좋습니다. 하지만 1410번 게이트라서 그게 지금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분명히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말은 이세 말은 이번만 명품왕제가 맞거든요. 한 번 정도만 적용한다면 충분히 여기 있는 말들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로 1400을 나오면서 10번 게이트라서 그러한 전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저는 9월 9일날 이게 곽영란 기수가 기승전결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무적전차하고 목 차이예요. 안 가고서. 그럼 지금 좋았어요, 그때도. 예, 무적전차를 지금 평가하는 입장에서 명품왕제에도 당연히 평가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특별히 관심바가 따로 있습니까? 복병만은 휴양만 하나 있기 때문에 좀 현장 봐야겠는데 6번만 계속 소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보면 9조 마방에서 단기 휴양 이후에 2조 마방으로 옮긴 말이에요. 최근에 66이라고 그런 말이 지난번에 좋아졌다 해서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6번도 같은 패턴입니다. 9조에서 약간 좀 이게 보면 갈 때와 안 갈 때 약간 솔직히 좀 이럴 때 보면 좀 다른 패턴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휴양 갔다 와서 지금 다른 집으로 갔다면 그리고 훈련 때 보니까 지금 훈련 패턴은 바로 때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번은 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복병말입니다. 예, 육경주. 신사고에는 1대 대왕을 세게 봤고요. 저는 무적전차를 좀 세게 보고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6번하고 이제 10번. 이렇게 두 마리의 마피를 뽑아드립니다. 자, 라스트 7경주로 합니다. 14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우선 지난번 경주 때 60의 부담 중량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62까지 받은 가오네인데 이제 이 가오네란 마필의 부담 중량을 이제 제대로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상대들의 전력에 비교 평가해서 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400 경주면은 1800, 1600을 뛰다가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오네. 저는 가오네를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신사고 위원 추천마가 있다면요? 예. 저는 이 사고마 선진공주인데요. 선진공주가 지난번에는 약간 좀 외곽 무리한 전개로서 좀 경주 전개도 꼬였고 좀 특별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말이 약간 좀 피로했던 모양이에요. 좀 컨디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또 정상 패턴으로 끌어올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고마 선진공주가 다시 한번 좀 강공을 펼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스탠다드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스탠다드는 제가 지난번에는 말이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번의 느낌은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네요. 훈련 강도도 약했고 물론 이 산악마이다 보니까 좀 산행을 뽑는다면 모르겠는데 6번마 가운데가 아마 이 견제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주행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라보베가 얘가 아닌 것 같은데 더 뛰고 아닌 것 같은데 더 뛰고 이러는데 아주 이런 놈들 미치는 놈들이거든 사실은. 근데 일반 경주와 아마 특별 경주는 페이스라든가 이런 전개 이런 게 다르지 않을까요? 실버마 사라보베 두 번의 전개는 이재용 기수가 정말 기수의 능력으로 뽑아낸 그런 능력이 아니지 않겠나 지금 볼 정도로 기수가 페이스 조절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경주로 지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난 이놈 때문에 지금 두 번을 다 못 맞췄어요. 중원대부를 다 보고도 이놈이 다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제 배당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7경주 6번 가오네를 전 추천했고요. 신사고에는 선진공주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높게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열거했던 말들의 배당들도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아직 금요 경마가 시작 전이에요. 네네. 이번 주 대승을 한번 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선배치가 아주 성적이 좋았던데 저도 좀 이번에는 좀 분발하는 모습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님 방송은 사실 제주, 부산, 서울 이렇게 같이 한 솥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제가 서울 경마 못했을 때 신사고 의원이 제주 경마를 좀 잘해주면 좋은 거고
신사부인 또 제주 경마가 안 될 때는 제가 또 나머지 서울 경마로 또 복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으로 윈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주는 대승을 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토요일 제주 경마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무기들 가시고 경마란 전쟁에 나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